자, 그래서 오늘은 그 공동 학습활동 부분 마무리하고요. 그 4단원에 우리 또 들어가는 임경업전 있죠, 그죠? 임경업전 나가고, 임경업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끝이 난다고 하면은, 이왕 고전한 거 춘향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교재는 우리 그 학습활동 부분 한번 펼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1번부터 나오는 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지금,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복습을 할 때, 그래서 임을 비유한, 화자를 비유한 소재를 다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1번에 세시풍속이, 세시명절이 6개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치? 2월에 1개 나오고, 5월부터 9월까지 5개, 이렇게 이제 6개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자, 괄호 2번에 또 나오는 걸 요거 우리, 자, 서사를 제외하면 12개야. 즉 2연부터 13연이 12단의 차례 맞춰 정제된 우리가 세 글자로 무슨 책? 원령책. 그치? 우리말 표현으로는 달거리 형식이라고 갈래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연에서는 그달의 자연현상과 세시풍속 따위가 함께 나열되고 있더라. 그래서 민속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치세요. 쌤이 요거 개관할 때도 이제 그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저 3번 지금 보기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자 그 전승 과정과 관련해서 자 나와 있는 보기로 고려가요는 조선시대 때 궁중의 연회에서 연행된 음악을 기록한 악학대본부터 악장 가사와 같은 음악책에 실려서 전한다고 구전대다가 지금 이제 기록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려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됐다고 문글 하나 쳐주시고 자 그러니까 궁중에 유입됐고 그 이후에 어쨌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됐는데 이때 궁중에 유입됐다라는 요게 우리가 포인트를 좀 줘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 여기 밑에 괄호 1번 보시면요. 자, 이 작품의 지금 자 예시다만 2연부터 13연은 남녀 간의 애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주된 정서 임해 보시나 고독 슬픔 뭐 또는 뭐 그리움인데 서사 다시 한번 글 붙여주시면 자 서사인 1연은 임에게 그치 복을 바치로라는 송축의 내용이어서 내지는 임금의 복과 덕을 비는 그치 자 송축의 내용이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겠지. 자 밑에 괄호 2번하고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위에 있는 궁중 유입하고 연결을 한다면 이 노래가 궁중에 유입돼서 연회에서 연행됐다는 그치 불렸다는 사실과 관련 지어 볼 때 이러한 이질성은 자 이런 지금 임의 송축을 비는 내용은 연애 의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원래 구전 과정에서는 없었던 내용들이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뭐였다 덧붙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연애 의식교적이 또는 궁중음악적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특정 부분이 삽입되고 또는 뭐 삭제되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295페이지에 나오는 요 가실이라는 작품 우리가 사실 중간고사 범위에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쌤이 그때 한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 특히 자 나머지 내가 내용을 좀 스킵을 좀 할게요. 알겠지? 내용 좀 스킵하고 위증질과 대평성대에 요거 좀 체크 좀 합시다.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 했을 때 일단 우리 가실이 전체 내용도 지금 어떻다고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체 작품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인데 이 호령구라는 부분은 갑자기 그치? 자 여기 지금 이 군중 또는 나라의 태평함을 기원하는 그치? 그런 지금 우리 약간 목적성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지금 전체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동동의 서사와 전체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질적으로 묶여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라의 태평을 기원하기 때문에 아까 3번의 괄호 2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궁중의 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치? 궁중의 연애의식으로 불리면서 연애의식교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또는 궁중음악적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후대에 뭐 되었다고? 첨가 덧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고려가요라는 갈래는 자 구전대다가 궁중음악 들어가면서 기록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상, 형식상 첨삭이 좀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봅니다.
이해됩니까? 내용은 여러분 요거 자 교재에 다 설명 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어쨌든 우리 고려가요는 3문법 놓칠 수가 없고 332조 또는 333조와 같은 음수를 나오고요. 그래서 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것도 우리 AA, BA 구조였고 그 다음에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자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래서 그치 어쨌든 자 이별에서 원망 느끼는데 이 원망이 지금 이제 고조되는 장면이었고요. 그죠? 다음에 사면에서 자 본마음 그치 속마음은 잡아두고 싶었지만 자 선화면의 주체는 우리 임이었습니다. 임. 자 임께서 서운하면 내가 자꾸 집착하고 매달리면 그치 아니 올쉐라 할 때 이 리을쉐라 우리 전업사에서 공부했던 이제 우리 의구형언 안 올까봐 걱정스럽거든.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이별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별을 수용하는. 그래서 이때 이별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 그치? 수동적, 체념적.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별을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셔론님 우리가 해석이 그지 두 가지가 됐단 말이야. 주체를 누구로 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자로 잡으면은 자 나를 서럽게 하는 의미였고, 그지? 나오니까 한번 더 해줄게. 그 다음에 만약에 주체를 자 서러움의 주체를 임으로 잡으면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의미.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임도 이 이별을 뭐 하지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일 수 있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뭐 발령이 났다거나, 그지? 또 뭐 가족 전체가 뭐 이사를 가게 되었다거나와 같은, 그지? 또 뭐 타의적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임도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익스큐즈 할 수 있어야 되는. 다만 우리 정석적인 해석은 당연히 화자의 정서를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었으니까 나를 서럽게 하는 의무로 그지? 보는 게 맞겠죠, 그지? 그래서 나를 서럽게 하는 의무를 자 보내드립니다만은 다만. 자, 이것도 마지막에 또 이런 소망을 자 가시는 대로 거기를 마무리하시고 나에게 바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그렇지. 직접적인 직설적인 멘트로서 제일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 가요가 평민의 노래니까 이런 감정들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그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괄호 1번에 동동과 가시리를 비교를 한다면 결국 임에 대한 어떤 이제 사랑, 그치?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보편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특성에서 자 우리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이 나뉘는 분연체 형식이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후렴구 삽입되어 있고 삼음구의 형식이었고, 그치? 그리고 자 평민의 노래다 보니까 그치? 이런 삼음구와 같은 거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괄호 2번에 뭐 고려가의 문학적 가치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용과 관련된 건데 고려가는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 어쨌든 평민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다룬다는 거예요. 진솔한.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런 가치가 있고 또한 이게 또 보면 평민의 노래다 보니까 실제 본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렴구는 후대에 덧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자성어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 본문에는 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순우리말을 이렇게 잘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도 그죠? 우리 고려가요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동동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1단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4-2단원에 우리가 중간고사 때 송민고까지 했었죠, 그죠? 뒤에 임경업전이라는 작품이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볼 건데, 일단 교재 364페이지 한번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임경업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갈래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이거 조선시대 지금 이제 소설로 일단 역사 소설하고 군남 소설이라는 갈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역사 소설은 역사적인 뭐야? 어떤 사건을 그렇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실제로 지금 임경업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라고 그죠? 우리가 봅니다. 맞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병자호란, 그 다음에 역사적 인물,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역사 소설이고
군담 소설이라는 표현은 전란 또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병자호란. 자, 그래서 어쨌든 역사 군담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붙여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선 이제 우리가 후기 병자호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밑에 그 성격에 민족적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임진왜란도 외세에 의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국토가 완전 이제 뭐 불바다가 되었고 병자호란 역시도 그렇지 외세 그죠 이 청나라에 의해서 그죠 완전히 이제 완전 뭐 우리가 굴욕적인 항복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 민족 영웅이라는 것이 임경업이라는 인물 물론 이 인물이 비극적으로 이 작품에서 죽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이제 자 역사적 인물과 그지 어떤 성과를 빌어서 그지 뭐 한다고 민족적인 어떤 울분을 그지 위로하는 또는 패배 의식을 뭔가 좀 달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어떤 이제 이 민간에서 이 이야기들이 그지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구국의 영웅인 임경업의 활약상 그리고 어쨌든 그의 적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자전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지만 어쨌든 그런 억울함이 또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죠?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패배의식으로 벗어나고 우리 민족적 울분,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비판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치 전쟁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들, 즉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분노 이런 것들이 그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자점이라는 인물은 임경업을 막 제거하기 위해서 그지 임금에게 막 거짓말도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세가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지배 세력들에 대한 그치 비판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또 깔려 있다라는 점. 자 시점 단 뭐 고전 소설을 웬만하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 즉 3인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중간중간에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서술자의 개입 같은 것도 등장을 할 거예요. 요거는 쌤이 본문에다 캐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배경은 병자호란 때 조선, 그치? 이라는 점. 그래서 역사분담 소설이다. 라는 겁니다. 그치? 병자호란이 전쟁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제재는 임경업의 영웅적 일대기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밑에 주제 한번 보시면은, 자, 민족적 영웅 임경업과 그 다음에 그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요 호자가 바로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바로 청나라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오랑캐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짐승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중국의 뭐 명나라나 그치? 이 한족 전통적인 이 중국에 이제 우리가 4대를 했지. 청나라와 같이 어떤 이제 북방 이민족들 그치? 뭐 요런 어떤 유목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4대를 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선 이제 이 민중들의 입장에서 또는 이 지배층들의 입장에서 청과 결코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타협하고 그치? 청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런 청나라에게 뭐 했다고? 완전히 그치? 깨진 전쟁. 치르고 나서 분노나 그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좀 극복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승리. 우리 흔히 정신승리라는 말이 옛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말이 아니었던 거야. 옛날부터 썼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오히려 병자호란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청나라와 명나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고 명나라를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고 봤을 때 명나라가 이기는 이제 얘기로 뭐 이제 전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승패를 바꿔버리면서 약간 정치 승리하는 것도 있거든. 물론 여기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호국, 왕이 막 임경업에 어떤 충복에 그치, 감탄해가지고 막 풀어주고, 뭐, 요런 모습들은 조금 좀 허구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승패까지 바꾸진 않아요. 자, 어쨌든 그 밑에서 실존인물 임경업의 일생에 참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역사서라고 하지 않는, 만약에 그냥 팩트만, 그치, 그의 세계만 따라서 역사서라고 불러야지. 이거 역사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생에다가 허구성이 가미가 된 창작 소설, 그 역사 분담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달리 비극으로 끝난다. 요거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였던 이생규 장전의 결말과 비슷해요. 물론 뭐 이생규 장전의 이 비극적 결말은 작가의 어떤 이제 현실 저항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이 비극이라는 것은 임경업에 또 뭐하고 연결해서
임경업의 1세가 또 연결해가지고, 결국엔 그가 김자점에 의해서 축출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지 실제로 자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비극적인 결말인데, 다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사실 좀 잘린 부분이 있거든? 비현실적 요소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경업이 죽은 뒤에 꿈에, 자, 누구 꿈에 나타나냐면은, 임금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자점이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고, 그지? 막 이런 얘기들 막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김자점에게 그지? 이렇게 뭐하는, 이제 죄를 내리는, 그치? 벌을 내리는 식으로. 어쨌든 꿈을 통해서, 그죠? 결국에는, 자, 악인에 대한 응징으로 또 이어지는, 그치? 이런 모습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2014학년도, 2015학년도인가? 평가원에 나온 적이 있어, 이 부분이.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래서, 요거 내가, 나중에 요거 프린트해서 한번 드릴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평가원 기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치 이렇게 같이 보기로 해서 나올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도 뒤에 한번 잘려 있다라고 보시면 알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밑에 뭐 전체 구성과 나와 있는데 특히 어쨌든 자 하단에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 요거 별표 한번 쳐봅시다. 자, 그 364페이지 제일 하단에 표 하나 있을 건데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에서 어쨌든 쌤이 아까 역사소설에서 역사적 사건 배경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때 역사적 사건은 바로 병자호란, 그치? 인조 14년에 일어난 청나라였던 이제 침입인데 어쨌든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인조가 그치?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한단 말이죠. 삼전도 지금 저기 서울 송파에 있어요. 삼전도가 그 저기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끝내는 섬이라고 생각하는데 섬이 아니고 그냥 나루터예요, 나루터. 알겠지? 송파 나루터였고 어쨌든 삼전도에서 결국 청황제, 그치? 성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적 항복을, 그치? 뭐 절 3번 하고 머리 9콩콩콩 찢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작품 속에서는 무능한 군주의 지배층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도의 함락으로 인해서 어쨌든 공주와 뭐 대자, 대군, 뭐 왕자 이런 이제 존재들이 왕실 사람들이 강화도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함락이 돼버리면서 실제로 소현세자, 복림대군 등이 볼모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실제로 반영이 지금 되어 있어요, 작품에. 그래서 되게 이제 사실에 기반을 둔 우리 군담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군담 소설에 반영된 민중의식, 이것도 중요해요. 자, 군담 소설은 결국 전쟁 소설인데 전쟁 소설이란 결국 이제 전쟁에서 활약하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점,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 밑줄. 자, 이게 지금 베이스에 깔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떻게 풀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그지 창작함으로써 뭐하는가 밑에 두 번째 줄에 치욕을 갚아줄 영웅의 출현을 소망하는, 바라는, 그지 이런 어떤 염원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 또는 세 번째 점 또 봐봐, 결국에는 현실적 패배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뭐 할 수가 없어, 다시 한 번 더 복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결국에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나 복수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정신적 승리라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승패를 바꿀 수가 없으니 이제 소설에서나마 허구적인 어떤 이제 이 활약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그리고 작품 속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 그지? 자, 또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이 있었는데 어떤 다른 어떤 세력의 그지 어떤 무능함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다. 사실 우리 그 임경업전은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자 본문을 이제 한번 읽으러 가볼 건데, 자 교재는 자 352페이지 자 나와 있고,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임경업은 사신 20액을 따라 20액이라는 인물도 실존 인물. 자, 그래서 명나라에 갔다가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게 구원을 청한 호국을 도와 승리를 거두고 귀국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사실성이 반영된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그치, 자, 이 청나라가 이 호국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는 아니었다고. 그럼 여기 보면 이 가달이라는 게 아마도 저기 북방 유이민족인 것 같은데, 오랑캐는 좀 다른 민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침략을 받고 나서 막 위기에 빠지니까 명나라에 구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안 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야, 스멀스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려 하고라고 해서 그치? 자, 이 조정에서 여기서 말한 조정 이제 조선 조정을 얘기합니다. 임경업을 의주 부윤으로 삼아 이를 막도록 한다. 그래서 의주가 어디냐 우리 자 우리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의주가 여기 압록강 밑에 요 정도에 있어. 그래서 의주랑 결국 이제 국경의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이곳에 그죠? 자 부윤이란 쉽게 얘기해서 자, 뭐, 사또라든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를 막도록 합니다. 자, 근데, 임경업을 두려워한 호국 요것도 보면은, 그치? 파란 글자 한번 보면, 가달과의 전투에서, 그치? 그 옛날에, 그치? 명나라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가했던, 그치? 우리 조선 사람이, 그치? 도와줬었단 말이야. 그럼 임경업의 활약을 봤었기 때문에, 자,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의주를 피해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 인조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는 여기까지가 지금 요게 병자호라는 거 관련된 거겠지. 맞죠? 실제로 이제 우리 보면은 의주로 안 오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사실 뭐 이제 뒤를 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의주에 있던 임경업이는 당연히 이 사실 모르고 여기 조선 한양 다 털리고 남한산성 도망가 있다가 그치? 결국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에 격분한 임경업은 회군하는 적을 모조리 무찌르려고 했으나 호국의 인질로 잡혀가는 세자와 대군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사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자 세자 소현세자 물론 이제 뭐 돌아와서 막 독살됐다는 설도 있지만은 어쨌든 소현세자 복림대군의 만류로 할 수 없이 길을 열어주고 이후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면서 조선의 청병이나 병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달에 침입되는 명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치?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오히려 조선이나 지금 명나라를 치고 있는 그치? 망덕한 모습. 어쨌든 자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또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그 활약을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은 명나라를 칠 때 그치? 임경업이 앞장서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경업을 대장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임경업은 이를 이용하여 호국을 정복을 하고자 했으나,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자, 청나라 도와주는 척하고 사실 뒤통수를 좀 치려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부하의 배신으로 모든 계획이 들통나 호국으로 압송된, 요런 상황부터 이제 우리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이야기들이, 그치? 자, 실제로 사실적인 어떤 이야기, 병자호란이라든지, 그치? 다음에, 세자가 볼모로 들어 잡혀갔던 요런 것도 좀 다 사실성이, 그치? 이렇게 도드라지는 장면들이었고, 자, 그러면 임경업의, 자, 이 상황과 호왕의 상황, 갈등부터 한번 이제 읽어볼게. 자, 호왕이 크게 대노해서, 자, 이 말하기를, 자, 너의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늘 그치 계속해서 굴하지 아니하느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게 될 때 왕은 제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제후 자리 하나 주겠다 라고 해서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자 항복하면 왕을 봉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한편으로는 임경업의 능력을 뭐하고 있는 것이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원래는 흔히 뒤에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 이런 것들이 많이 붙잖아. 근데 여기서는 왕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치? 나의 신하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곧 임경업의 능력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경업이 가로대, 이런 가로대, 뭐, 이르대,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전소설의 특징으로서, 그치? 말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경업이, 명자년에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해 너에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내 몸을 위해 너에게 항복하겠는가 라고 해서 그치 명자년에 우리 조상이 항복했더니 병자호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상이 이렇게 항복을 했는데 나가 그 주상의 신하로서 어떻게 항복하느냐 그래서 임경업의 또 절개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그치 그래서 조국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보상심리 그치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지금 사고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역사적 자 관련해서 보면은 실리와 명분이 있으면은 뭐를 좀 중시하는 거라고 명분을 좀 중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보수적인 스탠스죠. 사실은
지금 이제 명나라는 지는 나라고 청나라는 뜨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치나 섭리를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청과 좀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우리 조선도 조금 순동이 트일 거란 말이지. 그럼에도 사실은 좀 명분이란 여기서는 명에 대한 의리.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중국은 그치 청이 아니라 명이란 말이야. 정통성을 잇고 있는 나라는. 그치? 그리고 또 호국에 대한 적개심. 우리가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당했는데 어떻게 너희들한테 항복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되게 좀 보수적인 스탠스입니다. 맞죠? 자, 어쨌든 간에 어찌 항복하리요? 라는 서리적 진술을 통해서 절대 하지 않겠다. 항복. 보상심리도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하니까 호황이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뭐 하고 싶은데 빨리 자기 부하로 만들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맞지? 그래서 군사에게 명예에서 결국에는 약간 이제 위협을 가합니다. 내가 왜라? 그죠? 참소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경험이 근데 약간 조금 구질구질한 것 같아, 지금 생각에는. 왜냐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 또 한마디를 더 해. 자, 다음 보면은 굳이 또 대꾸해서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렸거니와 너의 머리는 내 10걸음 아래 있다 끝까지 뭐 한다고 상당히 약간 좀 도발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쨌든 임경의 요거는 자 우리가 또 죽음을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앞에 두고도 당당한 태도. 그치? 이런 모습이야말로 뭐 그래 우리가 바라는 영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자, 민중이 바라는 영웅의 모습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치? 예. 자,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자기를 뵐 무사를 보면서 바삐 죽이라 하니 오히려 그 모습에 뭐 한다고? 호황이요. 그 모습에 탐복, 아까 지금 탐복한다 이제 감동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결국 묶은 것을 풀어주는 즉 상황에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이 호황, 여기서는 자, 호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인물은 아니라는 거야. 자, 봐. 그래서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앉히고 말하기를 장군이, 장군당의 임경을 얘기하는 거겠지. 나에게는 역신이나, 왜? 이 청나라에는 그지 되게 뭐야. 그래, 뭐,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하고, 그죠? 또 청나라를 치려고 했던 이제 인물이니까. 임경업, 너가 나에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 아니겠느냐. 내 어찌 충절을 해야겠는가. 장군의 원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자, 호황의 됨됨이도 되게 호탕하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대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은 이 청나라 또는 이제 청나라 왕, 그치? 사람들이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임경업의 어떤 모습을 그치 알고도 이렇게 그치 그 모습을 탐복을 해서 풀어주는 모습은 사실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치 좀 이제 쿨하고 대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장군의 그 소원대로 해라라고 하는데 이때 장군의 소원이라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세자와 대군을 좀 풀어달라고 했다. 뒤에 내용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세자 대군을 풀어줄 것을 청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라고 해서 그렇지. 자, 우리 호황이 또 명령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잠깐만 좀 끊어가 보면은 자, 왼쪽에 세자와 대군이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제가 이 호황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충성심과 절개를 잃지 않은 임경업을 높이 평가. 그래서 그의 원대로 그치 그 둘을 풀어주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자, 아까 봤던 작품의 반영의 시대상 핵심 위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작품에 나타난 담대 가치가 좀 별표치세요. 자, 임경업이 명나라를 대신해 호국에 침입한 가나를 물리치고 호국의 방학으로 명나라를 칠 때도 이를 이어서 호국을 정벌하려는 태도, 즉 밑줄 명나라에 대한 의리, 그 다음에 호국에 대한 시종일관 적대적인 태도. 아까 쌤이 얘기했던 실리보다는 뭘 추구한다? 명분 추구한다. 자, 밑줄 보수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이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청과 이제 우리가 붙어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치, 무너져가는 명을 그치, 계속해서 그죠, 막 이렇게 뭐 이제 인정하고 이제 따르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치, 되게 좀 이제, 현실과는 좀 이제 벗어난 모습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때 세자와 대군이 하고 354페이지로 본문 계속 넘어갈게요. 자,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자, 이때 문득, 자, 이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말하기를, 임장군이, 자, 천작게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며 국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이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업을 설정 감에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자, 임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의 중절에 간동하여 병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는 내 청을 표하겠다라고, 자, 호황이 풀어주면서도 뭐까지 한다고? 자, 소원을 하나씩 말해주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때 세자는 밑에 금은 즉 재물을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들 즉 볼모를 인질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인조 다음에 누가 왕을 이어가냐면은 소현세자가 아니고 복림대군이 이제 이어갑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하고 1년 만에 죽어버린단 말이야. 또 의문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복림대군 이제 우리 효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쨌든 간에 아마도 이제 이 세자보다는 그렇지 대군을 이렇게 좀 더 띄워주는 게 아무래도 요거는 뭐 여담이다.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 인조가 진짜 이 세자가 이제 청나라에서 한 10년간 살다 온단 말이야. 되게 신신문물에도 밝아 있고, 이 사리 분별도 되게 밝고, 되게 애가 똑똑해져서 왔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들 뭐 역사 좀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소현세자 또는 이제 뭐 인조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독살설이 좀 이제 뭐 언급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질투해가지고 죽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인 그치 복림대군은 이제 세자를 앉히고 왕위책 공식까지 시키는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치 아마도 뭐 자기 아들 좀 견제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요거는 필기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훗날 왕이 되는 대군을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칭송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재물과 백성을 청하는 모습 참 되게 지금 상대적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서 자 호왕이 각각 원대로 하라 하고 특히 대군을 기특히 여긴단 말이야. 자, 왼쪽에 그래서 잠깐 끊어서 왼쪽에 날개 부분 보세요. 자, 호왕이 대군을 기특히 여긴 이유.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라는 호왕의 말에 금문과 같은 재물을 청한 세자와 달리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백성들을 청하며 밑줄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다. 이거는 그럼 뭐의 능력을, 뭐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군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치? 소현세자가 아니고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내용은 연결되지 않았는가. 자, 하고 어쨌든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메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태군은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라고 그러죠. 어쨌든 자기들은 풀려나서 조선 가는데 경업은 지금 바로는 못 가거든. 그래서 하건대 장군도 빨리 우리를 따라 우리 조국으로, 그치? 우리 조선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작별 인사 했더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가시니 불승 만행이오나 불행 중 다행이오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증명하오리까. 풀려나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끝까지 그치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되게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자,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장군과 함께 가지 못하니 결혼함이 피할 데가 없는지라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옴을 조선하라. 그러니까 중간께 가는 길에 내가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너 기다릴 테니까 너 시간 맞춰서 잘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랬더니 자 경업이 이제 탄식하면서, 자 바라건대 저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삐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빨리 조국으로 그죠 조선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서 자 어쨌든 자 뭐 안심을 시키고 있고, 자 세자대군이 경업까지 변하고 출발해서 백두산 아래에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임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해 많이 타국에서 쫓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누가 있으냐. 우리를 버리고 장군으로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이 도와 쉬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그지? 그래도 어쨌든 자 이 임경업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는 지금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뭐 내용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자, 대군의 댐댐이 한번 보시면 되고, 임경업의 충절 파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목숨 걸고, 호황에게, 그지, 세자대군, 자기 목숨은, 그지, 안중에는 없고, 세자대군을 구하려는 모습에서, 그지, 또 이제, 이제 그 임금을 생각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경업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염려하는 세자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박스, 밑줄 자신의 안위 목숨보다 나라 임금을 먼저 생각하는 용맹과 충의를 지닌 인물이다라고. 그치?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3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 부분이 이제 호황과 임경업의 대결이었고, 결국에는 임경업의 이제 이 충절에 간복해서 결국에는 임경업의 말대로 이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해결이 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장면, 여기 356페이지부터는 김자점과 임경업의 대결이 나타나요. 그래서 김자점은 당대 어떤 권신으로서 권세를 지닌 신하로서 임금보다 권세를 더 누렸던 인물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때 김자점도 실존 인물입니다. 자, 김자점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들어온다는 이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상께 주상하기를. 그러니까 봐봐. 김자점이 지금 이제 뭘 생각하냐면 경업이 돌아오면 이로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밑에 작은 글자가 역물을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려는데 임경업이 뭐 된다고? 걸림돌 방해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자, 이 김자점이라는 인물이 바로 자, 간신이고 그치? 자, 악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자, 아까 쌤이 시작할 때 그 임경업이라는 영웅의 출연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은 자, 비판적인 어떤 성격도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 이유가 당대 지배계층의 어떤 무능함에 대해서, 그렇지? 당대 이제 백성들이 되게 좀 불신도 가지고 불만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김자섬이라는 인물이, 그렇지? 이렇게 지금 자, 역모를 일으킨 인물로서 간신으로 설정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말로가 이 작품 우리 수록된 부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쌤이 그 설명드릴 때 그 후반 부분에서 결국 꿈에 나타난 임경업에 의해서, 그렇지? 그 이제 잘못된 점이 다 폭로가 되고, 결국에는 임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상께 주상하기 위해서 상은 또 이제 임금을, 자, 주상전할 때 그 상입니다. 자, 경업은 반신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지 아니하자 북경에 잡힌 바 때여 제 계기를 이루지 못하며 소시 세자와 대군을 정하여보내고 이제 쫓아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두리까라고.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 김자점의 지금 멘트에 따르면 경업이 반역을 그지 꾀하시나다라고 그죠? 자, 표현을 하고 있어. 사실 자, 이 황명이라는 게 지금 자, 뭐였냐면 아까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은 호왕이 아까 임경업 보고 누구 치라고 그랬어? 명나라를 정벌 네가 좀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명나라 정벌 안 하고 오히려 청나라를 치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청에게 이제 청나라로 압송돼 온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김자점과 같은 인물은 철저하게 지금 뭐야? 자, 친명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 친청 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청나라와 결탁한 세력이면서도 플러스 그런 자 세력과 결탁하면서 조선은 자기가 뭐 하게끔 자기가 이제 통치를 좀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달라고 한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치? 자, 황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황제는 이제 우리가 중국 전통적으로 그치? 정통적인 어떤 이제 그 나라 패턴에 따르면 명나라 황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청나라 황제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친청 세력이고 자, 어쨌든 자, 남경 들어가듯이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자. 요거 우리 조선을 친다라는 거 요거 다 거짓말입니다. 모함이죠, 모함. 맞죠? 자, 청나라 치려고 했잖아. 맞지? 다 모함.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자, 어쨌든 제 개교가 바로 이것도 다 모함 거짓말입니다. 왕이 되려는 욕망이 어디 있어? 그지? 왕 아까 그 이제 조선을 치려는 생각도 없었고 청나라 그제 이 호왕이 준 이 왕자리도 물리쳤단 말이야. 다 거짓말.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어쨌든, 임경업을 역시 또, 뭐, 아주 크게 견제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간신히 김자점 입장에서는 저런 충성스러운 신하인 임경업이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자신의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꿍꿍이가 다 탄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때 상은, 뭐, 인조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죠? 크게 놀라 말씀하시고,
무슨 연고로 만고에 충신을 헤아려 하느냐. 경험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임금의 어떤 임경업에 대한 믿음과 그치? 의리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하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까 이때만 해도 어쨌든 뭐야 이성과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라는 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 너 임경업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 그리고 꺼져 라고 했는데 나와서는 지금 뭐 한다고 자기 밑에 부하를 시켜가지고 자 임금의 명을 지금 뭐야 임금의 명을 무시하고 그치?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 아마도 권세가로서 그치? 권신으로서 권신이자 간신으로서의 이 김자점의 위세가 엄청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죠? 분명히 임금이 야 자점이 너 경험이 모함하지 말고 꺼져 그리고 경험이 건들지 마 라고 했는데 그 소리는 걔가 들어 야 경험이 잡아와 이렇게 한다면 뒤로 가서 맞죠? 그래서 자 임금의 명을 무시한다 이건 곧 권신으로서 김자점의 위세가 그 조정에서 엄청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쨌든 라달락 자 이 라달락까지 좀 읽고 잠깐 쉽게 자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이제 격군들 자 격군 이제 뭐 뱃사공 돼 있고 자 호국 사신들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자 이때 사자는 누가 보낸 김자점이 보낸 사자겠지. 이제 이 사자는 뭐야? 사신입니다. 사신. 그치? 또는 명을 받은 어떤 메신저예요. 자, 그래서 장군이 반역한다 하여 역제로 잡아오라 하신다. 이 말은 누가 했는데? 임금이 했다고 X. 이건 김자점이가 명을 내린 겁니다. 임금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치? 어쨌든 사자가 메신저가 의주에 온 임경업을 좀 잡아들이는 상황. 그래서 우리 칼을 씌워. 그래서 우리 칼이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치 죄인이 그치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뚝배기에 긴 이제 나무 판때기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 이제 이 칼이야 칼. 자 칼을 씌워 재촉하니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좀 임경업은 이걸 누구의 명으로? 당연히 임금의 명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치 어떠한 저항 없이 그냥 뭐 순순하게 칼을 쓴 겁니다. 만약에 김자점이 어떤 단독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본인이 생각했으면 이렇게 순순하게 따랐을까? 안 따랐을 겁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영문을 모르니까 어쨌든 자 반역한다라는 이런 어생들을 결국엔 조정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명인 줄 알고 그죠 그대로 그냥 순수히 따르는데 그때 이제 의주 백성들이 왜 아까 의주 부윤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었으니까 의주를 다스리던 어떤 직책이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의주 백성들은 평소 임경업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몰라 알 거예요. 충직하고 백성을 그치 생각하는 그런 인물임을 안다고 그래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 장군이 말리타국에서 이제 돌아오거든 무슨 이유로 잡혀가는 거고 이제 안타까워해. 그랬더니 경험이 말하기를 아하 모든 백성들은 나의 형상 모습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라고 해서 어쨌든 잡혀가긴 잡혀가지만 나는 뭐다? 무죄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깔려있겠지. 하지만 명을 이렇게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내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 어쨌든 임금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무죄 하며 자 남녀노소 없이 모두 연고 이유를 모르고 쓸 것만 하더라. 그래서 경업이 새별령에 자 다다라 전의를 생각하고 이제 격군들 여기서 말한 전의는 그 지난날 중국 땅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고생했던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던 지난날 중국 땅에서 즉 타향에서라고 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격군들을 불러서 또 말하기를 자 백성 먼저 생각하는 것 플러스 2번 이제 군사들 병사들 자기 부하들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자 불러가지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말리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자 네 너희들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했더니 시온이 시대가 불행하여 죽게 되니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도다. 여등은 그대 등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 잘 살거라 하고 병사들을 뭐 해준 거야 이제 풀어준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맞지? 자기는 지금 죄인으로서 그죠 물론 무죄지만 본인 생각하기에는 잡혀가는 상황에도 누구를
병사들이 이렇게 고향 땅으로 그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역시 또 너그러운 성품. 맞죠? 백성 먼저 생각 플러스 병사를 생각하는. 맞지? 사실 뭐 이런 좀 위기의 상황이라면 병사를 동원해서 이 명을 거역하고 그죠? 뭐 자기만의 어떤 이제 세력을 만들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이제 여기 또 충성심도 다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임경업의 또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두 번째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병사들이 감동을 받은 거지. 그치? 감동받아가지고, 아무런 이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고쳤는데, 설마, 어떡하겠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고, 저희는 갑니다. 이지를 합니다. 하고, 어쨌든, 자, 떠나지 못하긴 하지만은 떠납니다. 그래서 경험이 삼각산. 이 삼각산이 지금 이제 한양에 있는, 그지? 북한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쨌든, 한양을 바라보며, 한양이란 곳, 누가 계신 곳입니까? 임금이 있는 곳이죠. 그지? 어쨌든, 삼각산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한양 방향. 한양 쪽을 바라보고, 그지? 자, 슬퍼하며,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평생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게 되니 누라 신원이란 억울함을 풀답니다. 이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는 거라고 어쨌든 자 탄식을 하는. 자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반역죄로 이렇게 자 이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누구 탓은 안 해? 임금 탓은 안 해. 분명히 이 명령은 임금이 내렸을 거거든. 그지? 근데 임금 탓 안 한다. 그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니 누가 풀어주겠나라고 그죠? 끝까지 임금 탓은 안 한 또 충성스러운 모습 그지?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별표. 자 아까 쌤이 시점 설명할 때 우리 3인칭 전지력 작가 시점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우리 또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서술자의 개입. 자 서술자의 개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주목을 유도하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뭐뭐 하는 말이 그치? 누구누구의 거동보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 주목 유도 말고 자, 이 서술자의 개입에는 우리 인물의 또는 상황의 어떤 이제 처지나 그치? 어떤 심리 상황에 대해서 그죠? 서술자가 주관적인 평가 또는 판단 또 요약적 진술이 나올 때가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 산천초목도 다 슬퍼할 정도로 그치? 임경업의 이런 처지가 너무나도 뭐하다? 안타깝다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요 2번은 우리가 넓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표현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부르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넓은 개념으로는 서술자의 개입.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편집자적 논평. 작년에 우리 춘향전 할 때 배웠죠? 판소리기 소설 할 때, 그지? 고전소설이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또 고소설의 특징이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357페이지에, 자, 정리하게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우리 갈등으로서, 이번에 김자정과 임경업의 갈등 나오고 있다고요. 어쨌든, 자, 역시 전부 다 뭐야? 이 갈등의 어떤 시작점은 결국에는 다 이 임경업의 적대자라고 할 수 있는 호황이든 김자정이든 임경업의 능력을 했기 때문에 경계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 밑에 그 표 세 번째 칸 보시면 해소 과정이라고 해서 아까 쌤이 생략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자정의 음모를 결국 임경업이 이제 김자정이 보낸 작에 의해서 죽습니다. 매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임경업이 누구의 꿈에 나타난다고 밑으로 거 봐라. 임금의 꿈에 나타나서 자신이 왜 죽었고 그렇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좀 놓였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지. 그제야 임금이 그것을 깨닫고 김자정을 그저 뭐하는 응징하는 그리고 임경업을 다시 이제 복권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억울하게 죽은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한 밑줄 민중에 의해 해소됐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임경업 사후에 정말로 임금의 꿈에 나타났다 이런 것들 다 허구적인 이야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설화가 되면서 그의 억울함이 어쨌든 풀렸다는 거거든. 이게 또 작자미상의 또 역사군단 소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중에 의해서 그죠? 해소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밑에 대립적 인물 설정과 그 효과에서 어쨌든 김자정은 역모를 일으킬 인물이고, 그치? 그 다음에 임경업에게 해를 가하려 하는
임경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임금이니까 순순히 따르면서 그 와중에 백성과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지?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박스 각인물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고 갈등 관계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특히나 김저정과 임경업의 모습에서는 간신과 충신의 모습을 그지 대비함으로써 자 결국 이런 간신들이 뭐야 당대 어떤 권세가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잖아. 지배층에 대한 불신, 그치? 요런 것들과 그 다음에 비판의식이 부각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충신인 임경업에 대한 그치? 자, 이런 영웅의 어떤 자, 활약 피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치?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또 설정이라고도 보시면 좋겠어. 알겠지? 잠깐만 쉬었다가 358, 340, 360, 요 두 페이지만 읽으면 끝이거든. 마무리하고 춘향전 조금 개관하고 끝을 내자고. 땡큐. 자, 그러면은 358페이지. 마달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업이 온다는 이 소식이, 자, 온 나라에, 자, 전하여 지니 상이 기뻐하사. 그러니까 상이 기뻐하사라는 말은 아직 임경업의 처지를 몰라요. 그지? 그래서 상이 기뻐하사라는 말은 임경업의 처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승지로 하여금, 요 승지는 일종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며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다음날 입시 궁궐에 들어오거라. 라고, 그죠? 이 승지로 하여금, 그지? 이 지금 메시지를 누구에게? 임경업에게, 그지? 전달하라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배려이기도 하고, 그죠? 임경업의 지금 처지를 몰라요. 자, 하시니 자접자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전하지 못하더라고. 다시 한 번 더. 자, 이 승지마저도, 그지? 임금의 비서실장으로 한 승지마저도 자점이 두려워, 그죠? 이 하교, 임금이 내린 이제 이 명령을, 그지?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그지? 자, 어쨌든 경업을 생각하되 나라에 침입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경업이 생각으로 좀 왔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 임금에게, 그죠? 전혀 지금 원망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치? 임금께서 친히 내게,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태로 죽어도 뭐가 없다? 한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임경업의 어떤 깊은 충격 역시 당연히 유교적인 이념이고, 자, 세자와 대군이 내 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졸들도 물을 주지 아니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옥졸들조차도 지금 자점이에게 이렇게 지금 놀아나는 모습인 거죠. 그지? 그래서 김자점이 어쨌든 저 형제를 옥졸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라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이기 위해 옥졸들에게까지 모두 손을 써놓은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은 벼슬부터 하급 병졸들까지 그지 전부 다 김자점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가 대단. 그래서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옥졸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미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함이구나. 그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운명론적 가치관. 조선 이제 우리 문학들 보면은 대개는 그지 이런 운명론적 가치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중앙고사 때 읽었던 그 송민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이런 이별이 그지 이런 죽음이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늘에 그지 주어지는 하늘이 나에게 준 운명 하더니 다음 날 상이 자 이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조하시고 승전 내시한사를 보내 경업을 불렀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승전 내시한 사람 또한 자점의 동치, 결국 이제 그래, 하수인이더라.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 마침, 자, 전옥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전옥관원이 요 인물이 아마도 그래도, 자, 우리 선인의 주인공의
뭐 조력자라고 부르면 부를 수는 있어요.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자,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는 알고 죽어라. 아이고, 장군, 이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저놈에 가둔 것은 모두 김자전미가 꾸민 흉악한 계략입니다. 모함이고 계략이었습니다. 그대는 잘 조선에서 임금하고 만나가지고 누명을 벗으시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껏 자, 이 전옥관원의 말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구의 명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그전에는 이것이 임금의 명이었다라고 그지 생각하면서 이런 명에 순응하고 그지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이것이 뭐야? 결국 운명이다라는 인식을 했던 경업이 전옥관원의 말을 듣고 이제 뭐하게 되는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을 모두 다 파악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칼을 다 꺾고, 그치? 한다름에 이제 어디로 한양으로 날아가지고 임금 앞으로 가게 되는. 어쨌든 간에 진상 파악 이후에, 자, 한양으로 바로 곧장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여, 자, 그때야말로 이제, 그제야 자점의 흉악한 계략인 줄 알고, 불승통하나요? 바로 몸을 날려 이끌하여,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좀 이제 영웅적인 풍모다. 라고 하는 거고,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빨리 그것이 입걸, 즉, 한양으로 가서 주상께, 임금께 배웠고, 관을 벗고 죄를 청한다. 그래서, 자, 갑자기 죄를 청하니까, 역시 임금도 그죠? 이거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 내가 뭐 했는데 승지 보고, 어제는 쉬고, 오늘 오라고 했다. 그 정도밖에 난 전달 안 했는데, 갑자기 죄를 청하니까 임금도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지? 자, 어쨌든, 자, 벙벙하지만은 반기시고, 그지? 막 이렇게 기뻐하시고, 반가와 친히 붙들려고 하시와, 갑자기 죄를 청하니까 그것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경이 많이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반가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나 이 원로의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까웠거늘 하물며 갑자기 죄를 청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하라 라고 그래서 임금도 지금 이 청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전혀 그 까닭을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야. 다 자점이가 꾸민 거니까. 자, 가련이 이 경업이 돈수사제, 그치? 두 손 모아 사죄하며 말씀 여쭙기를. 자,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 가옵다가 중로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제는 만사무석이오나, 대명과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황의 발해를 베어 병전의 런소를 갖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가랑부리에게 소가 북경에 잡혀가 샀다가, 선행으로 돌아오더니 의주서부터 잡아올리라 하고 목에 칼을 씌어 끌려 올라오니 아무 까닭을 몰라 만극함을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다시 천하는 이제 우리 임금님의 얼굴입니다. 임금님을 배우니 비록 죽사와도 한이 없사옵니다 라고 했어. 그치? 자, 아까 지금 이제 자, 위 앞부분 줄거리를 조금 연결해서 자, 중로에서 도망을 했다는 거지.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자, 북경 잡혀가다가 그렇지. 자기가 뭐 하려고 했다고 청을 쳐서 그렇지. 복수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 명을 치라는 거지. 임금의 명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청죄를 한 거였어요. 자, 이거는 앞부분 줄거리하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 자, 앞부분 줄거리에서 호왕이 그렇지. 명을 치려고 임경어비를 대장으로 보내달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임금이 그럼 야 너 명 쳐라 라고 명령했을 거 아니야. 근데 명나라 안 치고 청나라 치려고 했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때 요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자 청나라가 명을 치기 위해서 그치? 존벌하기 위해서 조선에 청병을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내달라 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임경업이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임금의 명을 받고 명을 정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야? 청을 그치?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지. 요것에 대한 청죄였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알겠지? 예, 이거 나쁜 줄거리 나왔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 했다가 실패하고, 일단 세자대고는 풀어왔는데 나는 지금 돌아오다가 갑자기 의주에서 잡혔다. 그게 만약에 너의 지금 또 뭐야? 그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한은 없다. 다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산은 없지만은 이유만큼은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자, 그래서 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상이 막 들으시고, 그치? 매우 놀라셔. 자, 매우 놀라셔라는 건 전옥에 갇혔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명을 따르지 않고 청을 치르고 했다. 그게 놀란 게 아니고 의주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 그게 놀란 겁니다. 자, 조신에게 알아 올리도록 명하여. 자, 자점이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몇 자 되면 3자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께 아래기를 하고, 그치? 경업이 역시 없기로 잡아 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결국 이제 가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게 어쩔 수 없이 밝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임경업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맞죠? 3자 되면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밝히는. 자, 그랬더니 당연히 그 옆에 있던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없을 역정놈아, 너의 벼슬이 높고 자, 국록이 조가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잔역할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갈등이 지금 최고죠.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잠깐만 끊어가보. 내가 너무 넘어갔구나. 잠깐만 끊어갈게. 다시 그 358페이지에 아까 우리 그 A라고 되어 있던 부분 있죠, 그죠? 자, A라고 되어 있던 부분 옆에다가 내가 요거 좀 놓쳤네. 자, 요거 있잖아, 그치? 소신이 무인연애. 요거 지금 이제 인물의 말을 통해서 과거 사건, 그치? 요약적 제시 플러스 지금 자신의 지금 처지, 그치? 에 대해서 인물의 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네, 대신. 자, 그리고 잠깐만 359페이지로 가서 김자점의 흉계와 위세, 어쨌든 간에 온 조정 신하들이, 그치?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고 김자점의 명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9페이지 완자쌤 한마디. 그래서 자, 김자점 임금에게 신뢰받은 출신인 임경업이 자신에게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흉계를 꾸민다. 그래서 임금과 임경업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치? 자,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관계만 보시면 되고, 바에 나타난, 자, 임경업의 말하기 방식, 지난날 요약 밑줄,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자, 제시하고 있다. 자, 계속 다시 360페이지 본문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그치? 자, 갈등이 최고조회를. 그래서 자점이 이제 묵묵부다. 자기가 했던 일이 많고, 그죠? 자기 꾸민 일이 다 들통났으니까. 자, 상이 진노하여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요. 자, 또한 천고 충신이라 너의 놈이 무슨 뜻으로 너의 이 임경업을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꾀합니다. 라고 그랬지? 아마 또 어휘풀이 나와 있을 건데, 너희가 아마 또 나쁜 일을 꾀한 것 같다. 라고 하시고, 그랬지? 자성과 그의 하수인을 모조리 금고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 하셔.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를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하여 거의 죽게 되면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더라라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끝이 났어요. 실제로 지금 요 상황 이후에 경업이 회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임경업이 어떻게 죽었다고? 억울하게 죽었어. 실제로, 그치? 자,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또, 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치? 자, 이 살이 사용만 일삼았던 거죠. 이 지배층들의 살이 사욕치 않는 장면들에 대해서, 그치?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런 망고의 충신은 죽어버리고, 그죠?
지금 저기 간신, 지금 김좌정이는 떵떵거리면서 더 뭐 한다고 그래. 임금명 무시하고 무사본부에서 죽여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모습들이 그치? 자, 뒷반짝씨가 깔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뒷부분 줄거리 살짝 언급되어 있는데,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그 후, 꿈에서, 자, 임금의 꿈에, 자, 임경업의 현실을 꾼, 자, 본, 이제 왕은 김자정을 처형한 뒤 충의를 포상하는. 그래서 충의를 포상한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민중들의, 보상식. 그래서 어쨌든 임경의 억울한 죽음 이후에 그치 그 결말 부분에 포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민족적 영웅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보상이 좀 필요했다, 그런 영웅이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치 방금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자, 그래서 임경업전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고 361페이지 오른쪽. 자, 그래서 임경업의 희생에 담긴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자, 완자쌤 한마디라고 핵심상 밑에 있어. 자, 교과서 수록 부분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작품에는 김자정 같은 간신 외에도 강화, 유수, 김영진과 같은 무능하고 무사안이란 지배층의 얘기도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사한 지배층, 무능한 지배층, 결국 이 작품은 자 밑에서 두 번째 준비줄처럼 이러한 지배층들의 문제점을 민중들의 시각에서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임경옥과 같은 인물의 그치 이런 비참한 억울한 죽음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그치 결말을 지음으로써 보상 심리를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작품의 창작 의도, 자 사실적인 요소가 있고 분명 허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치? 자 허구적인 요소. 자 밑에 자 박스 요거는 별표 따로 칠게. 명자오라는 다시 우리 민족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임경과 같은 영웅의 활약 기회가 뭐야? 없었다.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 강조하기 위해서 허구적 방식으로나마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 했던 심리가 창작의 이유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62페이지 자 1번에서 뭐 인물 간 갈등 양상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호황과 임경업의 갈등은 대개 이제 뭐 좀 좋은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그치? 임경업의 이 충정에 대해서 그치? 호황이 감탄해서 그를 풀어주는 소원까지 들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김자정과 임경업의 갈등은 어쨌든 선인이 주인공이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만 이 비극 뒤에 뭐를 줌으로써 포상, 그치? 줌으로써 보상 심리가 역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 좋아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스 한번 볼게. 자, 조선인조 14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의 군신에 의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형제의 예 정도만 요구했었거든? 근데 이제 군신의 예라는 상하관계를 요구하게 된다고. 근데 조선이, 자, 당연히 명과의 명에 대한 사대를 하는 상황에서 청을 임금의 나라로 모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태종, 그치? 청타이지 뭐다, 한 사람. 그래서 홍타이지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조는 남한산성 피란에서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만다. 그래서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졌던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의 신의 예를, 그 신하로서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결국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이 병자호란의 결말이죠. 이제 결국 군신의 예로서 그죠? 우리가 청나라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자, 어쨌든 그 이후에 자 민중들은 오랑캐에게 당한 이제 수치를 좀 씻고 임진할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를 하자는 북벌운동. 그래서 우리 효종이 그치 북벌운동을 이렇게 좀 대신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효종이. 어쨌든 자, 이런 과정에서 괄호 1번. 창작된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이 작품과 같은 분담 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청나라의 침략에 패배한 건 너무 큰 충격이었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거지 짐승새끼들한테 개작살 났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창작 분담 소설 또는 역사 분담 소설들이 많이 이제 나타났던 이유는 분담 소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지. 그치? 기회가 부족했을 뿐. 그치? 여건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지. 자, 이런 어떤 아까 우리 정신적 승리. 그치?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자, 바로 이번에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인물인 임경업을 작품 주인공으로 삼은 그 이유는 어쨌든 이 비극 자체는 민중들의 좌절감을 또 반영했다. 그러나 이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민중에 있던 보상신앙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임경업은 영웅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간신의 모여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는 결국 인물의 죽음을 통해서 민중들이 집권층에 대해 갖는 분노와 비판의식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맞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김자정과 같은 간신들 말고 임경업과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해됩니까? 학습활동 부분들은 여러분 정독하셔야 됩니다. 회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박시전 나오는데 혹시 요것도 학교에서 했나? 자, 그러면은 박시전 살짝 한번 볼 건데 좌측에 하단에 핵심 정리표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요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영웅 소설이죠. 그 되게 또 독특합니다. 그치? 자, 이 작품도 어쨌든 병자호란이라는 것을 이제 이 기저에 깔아두고 작품이 이제 창작이 됐는데,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군남 소설, 역사 소설, 영웅 소설로 되어 있어. 자, 근데 성격이 이제 허구적이고 전기적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네. 자기 전기적 뒤에 있는 비현실적은 같은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박 씨가 원래는 되게 좀 못생겨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삼재를 다 겪고 나서 아리따운 여성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되게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박 씨가 되게 좀 이제 독특하게도 영웅의 활약을 펼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펼치진 않는단 말이지. 집에서 시녀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서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도수를 부린다거나 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부 다 전기적인 요소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역시 전적 작가 시점이고 배경 역시 정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재는 박 씨의 영웅적인 기상과 재주인데 주제가 역시 똑같아요. 자, 임경업이랑 전쟁 패배 굴욕감 극복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인데 특징 첫 번째가 이 작품의 가장 핵심입니다. 남성보다 뛰어난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여성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당대 지배층들의 성별은 결국 이제 우리가 지배층 하면은 이 남성 4대부들을 많이 지칭한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 지배층이라고는 남성 4대부들 아까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차 있고 무능함이 그지 없다 이겁니다. 맞니? 자, 무능하고 사리사욕 채우는 욕심 많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지배층들이 남성 4대부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게 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박시전과 같은 지금 여성 영웅 소설을 통해서 남성 지배층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들도 있다라는 거지. 이 조선 후기에 또 보면은 여성 의식의 심장과 더불어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불만 같은 것들이 아마도 이 작품의 기저 역시 깔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게 의의가 있는 반면에, 다만, 여성의식 심장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었고, 다만 한계가 있다면은 여성이, 전장, 터에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한계가 하나 있다면, 집에서 머물면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여성이 영웅적 활약을 펼치고는 있으나 사회적 진출에는 뭔가 조금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역시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임경업전의 어떤 특징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 보시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 기반으로 하는 역사군담 소설이다. 세 번째 점, 병자호란의 패배를 허구적 장치를 통해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데 실제로 박시전에서는 이것을 뭐로 바꿔버려?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개관할 때 승패 이 내용을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박시전은 승패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런 민족적 울분을 좀 달래고자 하는. 그래서 좌측 상단에 참고자료 박시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국문본 여성 영웅 소설, 밑줄 여성 영웅 소설.
자, 박색인 박씨 부인이, 박색이라는 게 되게 좀 못생겼지. 그래서 뛰어난 학식과 재주로, 자, 남편 20획 동그라미. 아까 우리 20획 임경업전 앞부분 졸거리 읽듯이 나왔었거든. 실존인물. 자, 평안감사가 되게 한 후 자신도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었다. 박색 못생겼는데 미인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변신 모티프인데 이런 것처럼 다 정기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에서도 인정받고 결국 이제 또 남편을 도와 국가의 위기를 또 해결하는 그런 영웅적인 활약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적을 물리치는 여기서 말하는 외적은 오랑캐를 가리키는 것도 역시.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남성 제 20회 남편이 등장하지만은 남편이 막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쩔쩔 매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 부인인 박 씨가 그치 이것을 듣고 그죠 전달받고 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죠. 직접적인 어떤 이제 개입보다는 집에 머무는 간접 개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본문에 나올 건데 자 이제 요거는 쌤이 조금 이제 애매해서 내일 읽도록 합시다. 내일 읽고요. 요거 마무리하고 춘향전, 그럼 고전 파트는 아마 요렇게 지금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남은 게 이제 난소공, 참새, 꽃, 요런 현대문학들이 남을 거거든요. 고전 문학들, 당연히 이제, 본문 내용들하고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냥 고전 시각 파트들은 현대어풀이하고 호응해서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동 같은 경우 슬흘 살아온 겨 이런 것들 갑자기 현대어풀이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꼭 복습 좀 해주시고 요번 주를 기점으로는 이제 사실 여유 부릴 시간은 없어요. 요번 주가 조금 그래도 숨을 좀 돌릴 만한 그런 텀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좀 빠르게 진도가 안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공부해도 해주시고 내일부터는 지금 문제도 또 만들어서 책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회동 많이 하십시오. 알겠지? 고생 많았고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